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도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두려우신가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저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찾았어요. 그래도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린 사회적 동물로 모르는 사람들과 빠르게 접촉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필요가 있죠. 자, 시작해볼까요? 파티에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들도 늦는다네요. 어색하긴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저 남자 보이죠? 가서 저 사람과 얘기해보죠. 걱정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웃는 사람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사람에게 다가갈 때마다 미소를 짓는 겁니다. 미소는 친근함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비언어적 표현이죠. 네,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이야기를 시작할 땐 안녕하세요 같은 간단하고 단순한 인사가 제일 좋습니다. 겁먹지 말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파티에 있다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러니 그 파티에 참여해보세요.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선 대화 상대와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전혀 모를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공통점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범한 주제를 몇 가지 꺼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축구 경기 보셨어요? 이 영화는 보셨어요? 같은 질문이요. 너무 창의적일 필요는 없어요. 좋은 질문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눈썹의 반응을 보세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공통된 반응으로 흥미와 호기심을 나타냅니다. 올라가는 눈썹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언급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눈썹을 올린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제를 확장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세요. 또 다른 도전은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일 수 있어요. 팁 하나 드리죠. 만나는 사람들의 눈 색깔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눈 맞춤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눈 맞춤은 신뢰를 쌓아줍니다. 몇 초 동안 눈을 마주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신뢰하기 시작할 거예요. 또한 말하고 있는 사람을 거울처럼 따라할 수도 있어요. 몸짓과 자세를 조금 연기하듯이 따라해보세요. 그 사람이 몸을 뒤로 젖힌다고 해보죠. 여러분도 똑같이 하세요. 머리를 만지면 여러분도 머리를 고쳐보세요. 하지만 이 동작을 정확하게 따라하지 않도록 하세요. 마음이 맞는다면 자연스럽게 거울처럼 행동하게 될 거예요. 첫눈에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보여서 상대방을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가짜 리액션을 금방 알아챕니다. 그러니 긴장을 풀고 친절해지고 진심을 표현하려 해보세요. 또한 만약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작은 칭찬을 해보세요. 하지만 칭찬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칭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일반적인 칭찬의 유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외모에 관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을 칭찬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눈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노력하거나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력한 걸 언급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입고 있는 옷, 스타일, 헤어스타일 등이요. 칭찬이 더 사려 깊고 진실하게 들릴 겁니다. 그 사람도 일반적인 눈이 예쁘시네요 보다 이런 칭찬을 더 친밀히 받아들일 겁니다. 또 다른 종류의 칭찬은 사람의 에너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독특한 분위기를 찾아서 칭찬해 보세요. 예를 들면 너랑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다, 느낌 좋은데 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칭찬 유형은 업무에 관련된 것이에요. 우선 동료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성과를 칭찬하고 훌륭하고 전문적이며 그들의 작업에 자극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좋은 말을 하려고 아무렇게나 칭찬하지 마세요. 가짜처럼 들릴 테니까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을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찾고 다가가 보세요. 자, 여러분은 미소를 지었고 가벼운 이야기와 칭찬도 하셨군요. 그리고는 대화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고 주제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도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둘 다 마음이 편치 않은 채로 대화가 끝나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겪어보셨나요? 이런 상황에 주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만약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 말하도록 내버려두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도록 하세요. 일, 최근에 떠난 여행, 가족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리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세요. 제가 알려드리죠. 하지만 먼저 대화가 보통 어떻게 끝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근에 뉴욕에 다녀왔어 라고 말했군요. 여러분은 오, 재밌었어? 라고 묻고 그 사람은 응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침묵이 이어집니다. 안 돼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간단하고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상세한 대답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주제를 꺼내고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시작해보죠. 누가 지난달에 뉴욕에 갔다 왔어 라고 말했군요. 자, 네, 아니요 질문은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어디 갔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제 됐습니다. 그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어쩔 때는 상대방이 했던 말 중에 마지막 말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이 전략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줄 거예요.
또한 대화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을 거예요. 다음으로 많이 웃어보세요. 들어본 농담 중에 최고의 농담이 아니라고 해도요. 뭔가 웃기다면 표현해보세요.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고 상대방이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또한 회의나 파티 전에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재밌는 영상을 봐도 좋아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약간 우울해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기운을 발산하세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두 사람 다 편안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사람을 더 잘 알기 위해선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어땠어요? 와 같은 질문이 좋습니다. 이런 질문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화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적절한 상황에선 왜? 라는 질문이 유용하기도 해요. 이 질문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려줄 거예요. 그런 다음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유가 가족이라면 그들은 무엇보다 가족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가족에 대해 더 많이 말해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요. 친절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질문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랑스럽거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세요. 만약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더 잘 됐죠.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추측해보세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과 할 대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제들을 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규칙을 지켜야 해요. 만약 누군가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냥 IT 쪽 일이에요 라고 대답하지 말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좀 더 많은 정보를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함께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면 좋을지,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거나 같은 대학에 누군가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친구가 여러분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추가 정보가 대화를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이야기거리가 떨어졌다면 말하다 보니 생각났는데 같은 말을 쓸 수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떠올리고 화제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대화에 새로운 반전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IT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IT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같은 주제를 다룬 영화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IT 부서에서 일하셨을 수도 있죠. 화제를 바꾸고 이야기 사이를 옮겨 다니면 아이디어가 바닥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면 안전하게 가시려면 여러분만의 유용한 질문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어색한 침묵이 갑자기 덮칠 때 사람들에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 서로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한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두세 개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또는 취미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면 자신에 대한 랜덤 사실을 몇 가지 말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한 사실을 알려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이야기를 할 때는 잠시 멈추세요. 모든 문장의 끝이 아니라 클라이맥스에 가까워질 때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직전에 1초 동안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의 관심을 끌고 무슨 말을 할지 사람들은 궁금해지게 될 거예요. 대화가 끝날 때 되면 현재에서 미래로 주제로 옮겨보세요. 그 사람에게 남은 하루 동안 뭘 할 것인지 물어보세요. 계획을 듣고 인사를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엔 언제나 얘기를 하기 즐거운 사람이 있나요? 이제 여러분도 훌륭한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유쾌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밝은 면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운 거 잊지 마세요.